예, 안녕하십니까. 필사의 필사 이선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예. 저녁 7시 20분인데요. 방금 전에 윤석열이 석방됐어요. 참 코미디 같습니다. 풀어준 법원이나 판사나 잘못된 법원의 판결을 항소하지 않은 검찰이나 둘 다 한심한데요. 따지기로 치면 법원이 더 한심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구속했다고 법원을 막 때려 부신 난리가 났었는데 그걸 또 잘못된 판결로 풀어줬어요. 이 나라 사법부 법원은 재판부는 배알도 없습니까? 때려 부셔도 그냥 막 봐주고 그렇게 너그러웠어요. 판사들도 보면 뭐 이렇게 좀 제 여러 좀 이렇게 방송도 보고 뭐 했는데 그다지 뭐 제정신 박힌 상식적인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판사들도 물론 검사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아이고 뭐 윤석열은 반드시 감옥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뭐 이긴 것처럼 막 좋아하는데 넌센스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 어디 안 갑니다. 반드시 단죄를 받게 될 건데 편안하게 그냥 단죄 받는 게 좋을 겁니다. 나와서 세상 어지럽히지 말고 더 세상을 어지럽히게 되면 윤석열 당신은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뭐 생각하기도 싫고 자 책을 산 것을 또 다 이제 제레미 다이아몬드 책인데요. 세 권을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건데 호모사피엔스 오디오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1시간 정도만 하고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세 권의 제레미 다이아몬드 책. 첫 번째는 대변동입니다. 위기 선택 변화. 지금 제레미 다이아몬드 책들을 좀 많이 샀어요. 사서 좀 다 읽어보려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좀 현대사 세계 각국의 현대사를 서술해 놓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책이 아마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첫 번째 책으로 알고 있는데 제3의 침팬치. 인간이랑 침팬치랑 뭐 별 다를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관찰 의식 뭐랄까 이런 시각은 제가 읽었던 섹스의 진화라는 책에도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빅스토리류의 책인데 완전히 벽돌책입니다. 문명의 붕괴. 진짜 대단합니다. 두께 보십시오. 페이지 수가
참고 문헌까지 해서 주 참고 문헌까지 해서 찾아보기까지 해서 무려 787쪽입니다. 웬만한 책 2권 네, 두께예요. 언제 읽을지 또 걱정이 또 앞서고 있는데요. 그래도 읽겠습니다. 책들도 다 읽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읽겠다. 오디오북으로 하겠다. 웬만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독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잠시만, 잠깐만. 자, 이번 시간에는 독서를 하고 윤석열의 조속한 단죄를 위해서 오늘 속도 상하고 하니까 뭐 꼭 속상해서 마시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토요일이니까 술 먹기 딱 좋은 날이죠. 내일은 쉬는 날이고 내일까지 월요일은 일을 잡아놓긴 했습니다만 내일까지는 쉬는 날이니까 뭐 오늘 술 마시기 딱 좋습니다. 메뉴는 아마 피자, 지포, 치즈, 피자, 지포, 치즈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정기현이랑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모사피엔스 읽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14장까지 읽었는데요. 오늘은 15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진화의 문턱. 15장 진화의 문턱. 우리 종의 역사에서 결정적 사건은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의 체계로 들어가는 문턱을 넘은 것이었고, 이후로는 그 체제가 인간의 유전적 진화를 주도해 왔다. 이것이 우리를 독특하게 인간으로 만든 과정이지만 우리 계통이 언제 그 문턱을 넘었는지에 관해서는 지금껏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도 혼자서 자기 힘으로는 생전에 맨 처음부터 발명할 수 없었을 만큼 복잡한 노하우 덩어리나 도구를 우리 조상은 언제 처음 보유하기 시작했을까? 우선 그게 딱 한 번 있었던 순간 또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우리 계통은 아마도 긴 시간 동안 출발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한 집단이 문턱을 넘어 아주 서서히 문화적 노하우를 쌓기 시작했을 테지만
환경의 변화나 질병 또는 가까운 집단과의 분쟁으로 집단이 해체되거나 떼죽음을 당한 순간 그 문화적 산물들은 사라졌을 것이다.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주 또는 환경적 변화 때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등장하고 있는 문화적 적응물이 새로운 상황에 맞지 않거나 관련 재료 또는 자원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몇몇 집단은 조리를 위해 불을 제어할 줄은 알게 될 것이다. 그래도 이들이 자연적인 불의 출처를 떠난 뒤에 지니고 있던 불이 폭풍우 속에서 꺼져버리면 그걸로 끝이고 그때부터 불은 없다. 약간의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가 화산암을 가지고 근사한 돌집게를 만들어 내겠지만 그 집단도 어쩌면 기후변화로 거기서 쫓겨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한 순간 그 유형의 돌을 얻을 수 없게 되어 결국은 그런 집게 만드는 법을 잊게 된다. 모방 능력의 질도 낮고 잘못 모방하기도 쉽고 사회는 편협하고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문화적 적응물을 축적하고 지속시키기가 초창기에는 매우 까다로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 초창기는 언제였을까? 우리에게는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세 가닥의 증거가 있다. 현생 유인원의 연구를 사용하면 우리와 침팬지의 마지막 공통조상의 모습이 어땠을지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다. 여기서부터는 고인류학자들이 발굴한 돌과 뼈를 자세히 분석하면 우리 조상의 생활과 능력 그리고 그 생활과 능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여러모로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유인원의 유전자, 심지어 뼈에서 꺼낸 옛날 DNA의 유전자를 비교해서 연구하면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같은 돌, 뼈, 유전자의 분석을 토대로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의 증거를 뒤져 조잡한 그리고 인정하건대 상당히 사변적인 연대표를 꾸며볼 것이다. 시초에서 출발하자. 우리와 침팬지의 공통조상은 얼마나 문화적이었을까? 유전적 증거는 우리 계통이 500에서 1000만 년 전에 침팬지로 이어지는 계열에서 갈라져 나왔음을 가리킨다. 침팬지도 다른 어떤 영장류도 유의미한 누적적 문화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지막 공통조상은 누적적 문화가 없었으며 문화적으로는 오늘날의 침팬지와 다를 바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 결과로 우리는 지체 없이 한쪽 끝의 경계선을 설정할 수 있다. 500만에서 1000만 년 전에 살았던 우리와 침팬지의 마지막 공동 조상은 그때까지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로 가는 문턱을 넘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역주가 좀 길었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자, 약 400만 년 전 이후에 두 다리로 걸었고 침팬지보다 약간 큰 뇌를 가졌던 어떤 유인원이 아프리카에 나타났다는 것을 뼈들이 말해주고 있다. 이 유인원에는 몇몇 종이 있지만 나는 이들을 묶어서 간단히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겠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때 나타나는군요. 좋은 상식이죠? 우리가 이 친구들로 직접 논란의 여지 없이 연관시킬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 종류의 간접적 증거는 갖고 있다. 1. 이들의 뇌 크기 및 뇌가 더 크다는 게 영장류에서 일반적으로 함축하는 의미에 관한 자료. 2. 석기에 긁힌 자국이 남아있는 동물뼈. 3. 이들의 손에서 일어난 해부 구조의 변화. 모두 내가 5장과 13장에서 전개한 도구와 제주의 공진화에 관한 설명에 잘 들어맞는다. 뇌 크기에서 출발하자. 현장 연구와 실험실 연구 모두가 더 큰 뇌를 가진 영장류는 개별적 학습, 사회적 학습을 비롯한 여러 인지적 기량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침팬지나 오랑우탄처럼 큰 뇌를 가진 유인원끼리 비교하는 이 연구는 사회적 학습을 잘할수록 도구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린 침팬지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탐침을 사용해 흰개미, 개미, 꿀을 꺼내고 돌망치나 나무망치를 써서 경과를 깰 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은 그 침팬지가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침팬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경우다. 최소한 한 집단의 침팬지들은 심지어 신개미를 더 효율적으로 꺼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막대 탐침에 소를 달기도 한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침팬지보다 뇌가 조금 더 컸으므로 440대 390세제곱미터 정도랍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어떤 현생 유인원보다도 사회적 학습에 능했으며 따라서 아마도 더 많은 도구를 더 자주, 더 많은 종류의 작업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도구 사용은 이들이 주로 지상에서 살았고 현생 유인원처럼 주먹을 땅에 대고 너클 보행을 하는 대신에 두 다리로 편하게 걸었기 때문에 도구를 들고 돌아다니기가 더 쉬웠으리라는 점 때문에 더 신빙성을 얻는다. 약 340만 년 전 에티오피아에서 누군가는 석기를 사용해 소만한 유재류, 말이나 얼룩말 따위 유재류와 염소만한 솥과 동물의 고기를 자르고 긁어내고 있었다. 돌은 뼈를 때려 부수고 안에 든 기름지고 영양 많은 골수를 꺼내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그 당시 에티오피아의 이 지역에 누가 거주했는지에 관한 현재의 증거를 근거로 할 때 이러한 먹거리 가공을 하고 있던 주민은 아마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을 것이다. 아마 이게 죽은 동물의 뇌수들을 이렇게 깨가지고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들었는데. 그건 이거 죽은 동물의 이제 뇌수 같은 경우는 다른 동물들은 도구로 깨지 않는 이상 그걸 먹기 힘드니까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이들이 주로 그걸 식량으로 많이 사용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흔적들도 남아 있고요.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이들이 도구로 사용된 돌이었는지 여부, 또는 이것들이 석기, 다시 말해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그 밖의 유용한 특징을 지니도록 공들여 다듬었던 돌이었는지 여부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단순히 가장자리가 날카로운 돌을 주변에서 찾아다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참고로 침팬지는 경과를 부수는 데에는 돌을 사용하지만 자기들이 죽인 동물을 해체하는 데에는 돌을 사용하지 않고
골수를 얻기 위해 뼈를 부수는 데에도 돌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뭐가 되었던 소만한 것에는 접근하지 않고 작은 동물만 사냥한다. 이 단편적인 증거들에 대해서는 표 15-1에 정리되어 있다. 이건 좀 15-1 100만 년 전 돌을 도구로 써서 포획물을 처리한 능력에 대한 추론 증거 섞기에 동물뼈 의미 도구로 포획물을 해쳐 피테쿠스도 여러 기법으로 돌을 깨서 섞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의 시초와 관계에 있는 증거 능력에 대한 추론 돌을 도구로 써서 포획물을 처리함 증거 석기에 긁힌 자국이 남아있는 동물뼈 의미 도구를 써서 어떤 현생 유인원보다도 정교한 방법으로 포획물을 해체함 해당 종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다음 도구 사용을 위한 정밀쥐기가 등장함 손뼈의 해부 구조 증거로는 손뼈의 해부 구조 의미는 해부 구조가 변할 만큼 도구 사용에 의존함 해당 종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능력에 대한 추론 여러 기법으로 돌을 깨서 석기를 만듦 증거 의도적으로 다듬은 돌과 잘린 자국이 있는 뼈 의미 상당한 수준으로 먹거리를 가공하고 풀베기와 나무 켜기뿐 아니라 포획물 해체에도 도구를 사용함 해당 종 초기 호모 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 능력에 대한 추론 뇌가 커지면서 도구와 언어 등을 위한 순차적 계층적 처리가 향상됨 증거 브로카 영역의 발달을 보여주는 더 큰 머리뼈 의미 문화적 관행들이 점점 더 복잡해져서 더 정교한 능력을 요구한 해당 종 초기 호모 능력에 대한 추론 뇌 기능의 편제화 좌반구 우반구의 분업이 등장하기 시작함 증거 오른손잡이들이 만든 석기 의미 뇌에 도구와 의사소통 목록을 학습해야 하는 부담이 주어짐 해당 종은 초기 호모 그러니까 34,000년 전부터 그렇나 18,000년 전 맞나? 모르겠습니다. 능력에 대한 추론 날카롭게 다듬은 뼈를 도구로 신개미 등에 접근함 증거 뼈의 사용 흔적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의미 양질의 식량원에 접근하고 돌이 아닌 재료를 다루는 기술도 보유함 해당 종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또는 초기 호모 자, 그다음 능력에 대한 추론 뇌가 더 크고 문화 습득 조직 전달에 더 능함 180만 년 전인가? 180만 년 전이 되겠구나. 더 큰 머리뼈. 증거는 더 큰 머리뼈. 의미. 문화적으로 습득한 노하우에 점점 더 의존함. 해당 종 호모 에렉투스. 180만 년 전. 능력에 대한 추론 다양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고 적응할 수 있음 증거 아시아와 카카스에서 발견된 머리뼈
의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문화적 진화에 의존함. 해당 종 호모 엘렉투스. 그다음에 능력에 대한 추론, 먹거리를 가공했고 어느 정도 익혀 먹었을 가능성도 있음. 증거, 작아진 치아, 턱, 소화기, 짧아진 얼굴. 의미, 양질의 먹거리를 찾고 추출하고 가공하는 문화적 노하우가 해부 구조 변화를 추동함. 해당 종 호모 엘렉투스. 180만 년 전, 180만 년 전, 180만 년 전. 능력에 대한 추론, 연습을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던지는 능력을 얻음. 증거, 어깨와 손목의 해부 구조 변화. 의미, 문화적 전달이 던지는 기량의 습득을 촉진하고 그 기량이 역으로 해부 구조를 조형함. 해당 종 호모 엘렉투스. 180만 년 전. 능력에 대한 추론, 장거리를 오래 달리거나 죽은 짐승을 청소함. 증거, 해부 구조의 변화. 의미, 물통과 추적 기술이 필요함. 해당 종 호모 엘렉투스. 좋네요. 175만 년 전. 능력에 대한 추론, 더 세련된 도구를 위해 여러 기법으로 큰 석판을 만들어냄. 증거, 대형 주먹도끼, 가로날 도끼 지르개. 의미, 힘을 더 제어하고 큰 몸돌을 생산함. 해당 종 호모 엘렉투스. 170만 년 전. 능력에 대한 추론, 양질의 먹거리를 얻고 가공하는 데 더 많이 의존함. 증거, 골반이 좁아지고 어금니가 작아짐. 의미, 고기, 골수, 땅속의 뿌리, 덩이 줄기를 얻고 가공하는 기법들이 있었음. 해당 종 호모 엘렉투스. 160만 년 전에서 120만 년 전. 능력에 대한 추론, 새로운 기법, 재료를 개발하고 표준화를 시도함. 증거, 다양한 대형 주먹도끼, 가로날 도끼, 찌르개. 의미, 양면에 공을 들여 더 대칭적이며 날이 서도록 도구를 개량함. 해당 종 호모 엘렉투스. 140만 년 전. 능력에 대한 추론, 정밀쥐기가 개선됨. 증거, 손가락뼈의 변화. 의미, 현대적인 손을 등장시킬 만큼 도구를 사용함. 해당 종 호모 엘렉투스. 85만 년 전. 능력에 대한 추론, 석기 제조 기법이 더 정교해짐. 증거, 3차원 대칭과 도구 두께의 감소. 의미, 연질 망치 기법과 더욱 복잡한 과정들을 사용함. 해당 종 호모 에렉투스. 75만 년 전. 능력에 대한 추론, 조리, 채석, 식물, 물고기, 거북에 관한 지식이 있었음. 증거, 화덕, 동식물의 잔해, 도구, 대형 석판. 의미, 문화적 노하우에 실질적으로 의존함. 호모 엘렉투스. 해당 종 호모 엘렉투스. 계속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오래된 손의 화석돌로 밀어볼 때 대략 20만 년 뒤 그러한 돌을 도구로 사용하는 관행은 이미 일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종의 해부 구조 진화를 모양 지으면서 이들의 정밀지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연 선택을 통해 만지작거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정밀쥐기란 우리가 조심스럽게 도구를 조작하는 데 사용하는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 가운데 하나를 써서 섬세하게 쥐는 동작이다. 이 손가락 배치가 우리로 하여금, 하지만 다른 유인원은 말고 우리만
하늘에 실을 꿰고 머지않아 고 인류학 기록에 나타날 석기를 효과적으로 제작하게 해준다. 침팬지와 달리 적어도 일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엄지가 길어지고 손끝도 넓어졌는데 이는 정밀쥐기 능력을 상당히 높여준다. 뼈는 긴 엄지 구핀근이라는 근육이 붙는 부위도 보여준다. 구부리고 있을 때 엄지의 힘을 키워주는 이 근육은 현생 유인원에게는 없거나 덜 발달되어 있다. 동시에 일어난 다른 변화들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정밀쥐기를 안정시키고 강화하고 연마했는데 여기 포함된 조정들이 이들의 손에 컵쥐기를 비롯해 유인원들은 할 수 없는 종류의 쥐는 운동을 수행하는 인간 특유의 능력을 주었다. 물론 우리는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문화가 주도한 유전적 진화일 필요가 없다. 우리 조상의 손에서 일어난 이 진화적 변화를 주도한 도구들은 순수하게 개인적 영리함의 산물일 수도 있다. 어쩌면 모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혼자서 도구 만드는 법을 알아냈고 사회적 학습은 아무 구시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이 유인원들은 다른 현생 유인원과도 인간과도 달랐다는 뜻이 된다. 현생 유인원과 인간의 도구 사용은 아무리 단순한 도구라도 사회적 학습에 의해 증가하기 때문이다. 260만 년 전에 이르면 최초의 석기가 고고고학 기록에 등장한다. 탄자니아의 올두바이 협곡 이름을 따서 올도완 도구로 알려진 이 석기들은 단순히 도구로 사용한 돌이 아니라 집게, 글게, 망치, 송곳이 되도록 모양을 다듬고 가공한 돌이다. 이 새로운 형태의 도구를 자세히 분석하고 실험을 통해 만들고 사용해본 결과는 갖가지 도구가 몸집 큰 포유류의 고기 잘라내기, 뼈를 부수어 골수 얻기, 가죽 벗기기, 경과 부수기, 질긴 풀이나 갈대 베기를 위해 다양하게 특수화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유적지에 남아있는 동물뼈의 잔해들은 이 친구들이 그저 빈둥대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들은 기린, 영양, 들소를 비롯해 심지어 가끔은 코끼리까지 해치하고 있었다. 이 도구들은 흑요석, 석회암, 석영을 포함한 다양한 석재로 만들었는데 그 석재의 산지는 흔히 10에서 2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 멀리까지 석재를 구하러 갔다는 뜻이군요. 내가 이 도구들과 해부 구조에 관해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이른 연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이 어쩌다 어떤 것의 실제 최초 사례를 발견할 확률은 사실상 제로이므로 뭐가 되었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여기서 제시하는 연대보다는 일찍 등장했을 것이다. 가장 오래된 올드한 도구들은 언뜻 보기에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지만 잘 만들 줄 알게 되기는 무척 어렵다. 그것들을 만들려면 목표물을 올바른 각도에서 정확하고 강력하게 타격해야 한다. 심지어 이 원시적인 수준에서도 숙련된 올드한 도구 제작자는 서로 다른 재료를 다루는 여러 기법에 통달했어야 했고 제조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손상되는 돌의 중심부를 수선하는 능력도 있어야 했다. 아무리 인간 전문가가 개별 지도를 하고
자르는 날이 있어야 어떤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도 유인원은 올드한 도구 제작자의 방식 또는 기량으로 석기 만들기를 배우지 못한다. 언어를 훈련받은 유명한 보노보인 칸지에게 돌을 준 뒤 인간 돌깨기 전문가가 올드한 기법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칸지는 그 기법을 사용할 재주가 없었고 그래서 자기만의 접근법을 발명했다. 칸지는 먼저 있는 힘을 다해 돌을 바닥이나 다른 돌에 부딪혀 깨트린 다음 그 잔해 더미를 뒤져서 모서리가 날카로운 돌 조각을 찾으려 했다. 이렇게 만든 날들이 칸지가 원했던 특정한 일을 완수하게 해주었지만 칸지가 만들어낸 돌 무더기를 분석한 결과 거기에는 올드한 석기의 핵심적 특징이 많이 모자랐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현생에 유인원들이라 해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만큼의 기술을 돌을 다루는 기술을 숙련시킬 수는 없었단 말인 것 같습니다. 약 240만 전에 이르러 더 큰 뇌, 약 630세제곱미터를 지니고 두 발로 걷는 유인원이 아프리카에 나타났다. 이 유인원이 전형적으로 우리 호모 속의 첫 번째 구성원으로 간주되지만 당시 아프리카에 한족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나는 이들을 묶어서 초기 호모라고 부르겠다. 초기 호모는 턱과 어금니가 더 작았고 어금니의 에나멜 질이 더 얇았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들의 해부 구조가 먹거리 가공에 관한 노하우의 확산에 반응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며 그 처리에는 올드한 도구가 한 몫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석기는 아마도 문화적 전문 지식 모음의 일부였던 목기를 동반했을 것이다. 그러한 노하우가 땅속의 덩이 줄기와 뿌리를 찾아내고 캐내기, 죽은 짐승의 구기와 골수를 청소하고 가공하기, 흰개미, 개미, 알, 설치류, 꿀을 찾아내어 끄집어내기를 촉진했을 것이다. 많은 초기 유적지들에서 물고기 뼈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개별적 산란에 대한 지식이 곤봉빛 간단한 창과 더불어 초기 호모가 커다란 물고기를 얻게 해주었을 것이다. 유사하게 거북 껍데기들은 초기 호모가 거북을 뒤집은 다음에 껍데기 뚫는 법을 알아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더 풍부한 자원을 입수하고 가공한 것이 뇌의 확장을 위한 문을 열었을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데다 커다란 이빨과 턱이 갈고 자르고 써는 데에 또는 입, 위, 소장으로 분해하고 소화시키는 데에 필요했던 에너지도 적어졌기 때문이다. 그렇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간이 이제 화식,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먹음으로써 소화기 계통, 그러니까 턱부터 해서 위장까지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그 에너지로 뇌가 발달했다. 그 뇌가 발달함으로써 인간이 점점 똑똑해지고 지기에 이르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초기 단계의 시점에 아마 우리 계통에서 7번 염색체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MYT16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졌을 것이다. 현생 영장류 안에서 이 유전자는 영장류의 머리뼈를 둘러싸는 거대한 근육을 만들어냄으로써
영장류가 질긴 먹이를 씹고 아주 세게 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이 유전자의 도움으로 만들어지는 강력한 근섬유가 더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는 이 유전자가 활동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이 유전적 불활성화가 어느 유인원 안에서 일어났을 때 우연적으로 선택되었을 조건은 오직 그 유인원이 양질의 먹거리를 얻거나 처리할 경우, 공격과 방어에 필요한 도구와 기법, 돌집게 및 참가 곤봉, 기법을 갖추었기에 그 커다란 턱근육은 그저 쓸모없는 짐이 되었을 뿐이다. 그렇죠. 이제 뭐 돌도끼나 뭐 창, 곤봉, 나무 같은 걸로 만든 그런 걸 이제 들고 다니면서 휘두를 수 있으니까 뭘 물어뜯고 이런 적을 만나서 뭘 물어뜯고 이럴 필요가 없어진 거겠죠. 그런 근육은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연 선택도 할 수만 있다면, 다른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갈 것이다. 그랬겠죠. 퇴화됐겠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 분야에서 흥미를 끄는데 일부 종은 초기 호모와 공존했는데도 커다란 턱과 이를 발달시켰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자연 선택이 후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안에서 강력한 턱과 이빨을 통해 해결한 비슷한 먹거리 처리 문제를 호모 안에서는 문화적 진화가 해결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좀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네요. 기법상의 기량과 노하우 모음 전체는 사실 단순히 석기를 만들고 사용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할 이유가 있다. 180만 년 전에 이르러 누군가는 뼈와 뿔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돌에 대고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기까지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면밀히 분석한 이 뼈의 마모 상태는 이 뼈들이 10중 팔고 땅을 파는 데 쓰였을 것임을 시사하는데, 땅 파기에는 아마도 흰 개미집 파헤치기나 땅속의 뿌리와 덩이 줄기 캐기가 포함되었을 것이다. 일부는 윤을 낸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동물 가죽에 대고 문질렀을 것이다. 분명히 해두자면 이것들은 나중에 빠르게 확장되는 방대한 구석기 시대 문화적 지식 모음의 신호가 될 정밀하게 공작된 골각기는 아니다. 그래도 이것들은 뼈 노하우의 축적이 일찍이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시사한다. 이 작은 증거들은 또한 내가 명백한 추론이라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 초기 호모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최소한 일부는 나무, 갈대, 가죽을 재료로 만든 것을 포함한 풍부한 도구 목록을 갖고 있었던 게 틀림없으며, 다른 종류의 사회적으로 학습한 전문 지식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가리킨다. 경이롭게도 우리는 대략 200만 년 전 이전에 우리 조상이 갖고 있었던 옛날 뇌에 관해서도 추론해 볼 수 있다. 몰도한 도구의 분석 결과는 이 도구 제작자들의 90%가 오른손잡이였음을 시사한다. 이는 특이한데 유인원에게는 선호하는 손이 없고 우리에게 우세손이 있는 것은 우리 뇌의 좌우 두 방구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좌뇌는 언어와 도구 사용에 집중한다. 좌뇌. 이와 일관되게 초기 호모의 머리뼈는 언어, 몸짓, 도구 사용에 중요하다고 알려진 영역들에서
입장이 있었음을 잠정적으로 시사하고 두 방구 사이에서 물리적 분리가 나타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도구의 존재 그리고 먹거리 가공 따위를 위한 도구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문화가 주도한 반응과 일치하는 양상으로 현대 인간의 뇌를 특징짓는 신경적 노동 분업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입장에서 나왔던 우리 종 간의 서바이벌 게임으로 돌아가 보자. 당신이라면 돌을 깨서 동물 사체에서 질긴 가죽과 굵은 힘줄을 자르는 데 도움이 될 박편을 만드는 법을 알겠는가? 어떤 유형의 돌을 쓸 것이며 그 돌을 어떻게 찾을지도 알겠는가? 오래된 아무 돌이나 그냥 집어 들어서는 안 되고 부싯돌, 규암, 규지람 덩어리는 대개 그냥 널려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실험은 인간이 석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문화적으로 전달받을 기회가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나는 충분한 자유시간과 동기가 주어진다면 당신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는 이 기량 하나만 놓고 보자면 그것이 최소한 우리 현대인에게는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가 아닐 것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의 산물은 개인이 혼자서는 생전에 알아낼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당신이 전문가에게 배울 수 있다면 당신이 치를 비용은 또 훨씬 더 낮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작은 뇌를 가졌던 우리 조상들은 그런 도구와 기법을 혼자서 알아내기가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그것이 누적적인 문화적 산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올드한 도구들은 대체로 사회적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개인이 가끔 혼자 힘으로 발명한 것도 가능했기 때문에 존속했고 때때로 넓게 퍼졌을지도 모른다. 올드한 도구를 한 유형으로 묶어주는 것은 일정한 유형의 돌을 조가비 모양으로 깨트린 특정한 인위적 기법이다.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 적절한 유형의 돌이 주변에 있었다면 지상에 살았던 영리한 유인원은 이 기법을 알아냈을 법하다. 도구가 일단 만들어지면 다음에는 다른 개체들이 사회적 학습을 통해 그것을 습득할 수 있었을 테고 그러면서 그것을 더 흔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 도구들이 시간을 통과해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유는 설사 개체군이 집단적으로 그 기법과 노하우를 때때로 잃더라도 누군가가 머지않아 다시 발명했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국지적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되풀이 되었을 수 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의 문턱에서 춤추고 있던 개체군들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들에게는 기량과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여러 형태의 사회적 학습이 중요했을 테고 그 결과 집단들은 그런 학습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훨씬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사회적 학습은 개체들로 하여금 안 그래도 혼자 힘으로 습득할 수 있었을 것과는 종류가 다른 석기 만들기, 뼈를 날카롭게 다듬기, 산란 중인 물고기나 알을 품고 있는 거북과 같은 주요 자원 찾아내기 따위에 관한 적응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게 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학습도 아직까지 정교한 도구나 복잡한 문화적 묶음을 발생시키는 지속적 축적을 허락하지는 않았다. 특정한 문화적 적응물은
생전에 알아낼 수 있었어도 그 모두를 알아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축적물들은 두 걸음 앞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두 걸음 뒤로 되돌아간다. 이유는 집단이 갈라져서일 수도 있고 환경적 충격에 부닥쳐서일 수도 있고 불운이 닥쳐서일 수도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고고학적 기록이 유적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라고, 다시 말해 어떤 유적지는 다른 것보다 더 복잡한 기술들을 드러내리라고 예상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복잡성이 더 커지는 연속적 추세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집단들이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의 문턱에서 춤추고 있을 때 보일 모습은 전자다. 연구자들의 올드한 석기 자료들을 근거로 보면 이는 사실일 것이다. 서로 다른 집단은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파쇄 전략을 사용했고 서로 다른 유형의 도를 선호했다. 일부 집단은 심지어 양쪽 면을 쪼개어 날을 세운 뛰어난 집게를 만들기도 했다. 그렇지만 260만 년 전에서 대략 190만 년 전까지는 시간이 가면서 석기가 개량되는 양상이 모호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 사이를 오락가락한다. 그렇겠군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180만 년 전에 이르자 문화 유전자 공진화가 발생시키는 선택압이 강해져 온 결과로 변화 속도가 빨라졌다.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다음에는 유라시아를 빠르게 가로질러 호모 속의 새로운 한 종이 더 큰 뇌 800세제곱cm, 더 좁은 골반과 더 긴 다리를 포함해 훨씬 더 현대인처럼 보이는 체격, 흔히 더 세련된 석기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이 친구들의 모든 변종을 살던 곳이 아시아였건 아프리카였건 유럽이었건 간단히 호모 에렉투스라 부를 것이다. 호모 엘렉투스의 해부 구조는 5장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이들이 먹거리 가공에 의존하게 되었음을 가리킨다. 초기 호모에 비해 이들은 어금니, 얼굴, 턱이 더 작은데 이 모두가 이들에게는 질긴 것을 씹을 일이 더 적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위와 내장은 화석이 되지 않지만 흉곽과 그 주변의 뼈는 때때로 화석화한다. 엘렉투스는 우리처럼 원통형 흉곽을 갖고 있었고 이는 침팬지와 고릴라의 깔때기 모양 흉곽과 다르다. 이 해부 구조는 엘렉투스가 유인원이 날 것을 먹고 소화시키는 데 쓰기 위해 갖고 있는 커다란 장을 버린 상태였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엘렉투스는 우리 종이 의존하는 양질의 얻기 힘든 가공된 먹거리의 어떤 조합에 갈수록 중독되어 가고 있었다. 이 같은 진화적 변이를 촉진시키는 문화적 산물로 예상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큰 짐승을 사냥하고 죽은 짐승을 취하는 데 필요한 무기, 전략, 기량. 2. 큰 짐승을 해체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도구 제조 기량, 노하우. 3. 땅속의 덩이 줄기와 뿌리를 찾아내어 캐거나 꿀을 얻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법. 엘렉투스는 불을 어느 정도 제어했으며 아마 조리도 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잘 입증되어 있다. 엘렉투스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불에 의존했는지는 오랜 논쟁거리이지만 약 150만 년 전에 이르러 불에 의존했다는 증거가 약간 있고 100만 년 전에 관해서는 더 나은 증거가, 그리고 80만 년 전 무렵에 불과 조리 둘 다에 의존했다는 데에서는 훌륭한 증거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호모 엘렉투스는 고고고학 기록에서 새로운 대형 석기와 함께 등장하는데, 이 석기들은 그만한 크기와 일정한 재질의 석판을 채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드한 도구와 구별된다. 일단 이 몸돌이라고 부르는 것이 만들어지면 한면 또는 양면을 다듬어 주먹도끼, 가로날 도끼, 찌르개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도구 만들기는 상당히 복잡한데, 흔히 멀리 떨어져 있는 암석의 위치 알아내기, 채석하기와 커다란 몸돌 운반하기, 그런 다음 실제로 주먹도끼나 가로날 도끼나 찌르개를 공들여 만들기를 포함하면 특히 더 그랬다. 마지막 부분인 몸돌 깨기만 해도 현대인이 배우려면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수백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굉장히 정교하고 수준 높은 도구가 만들어졌다는 뜻이네요. 이 모두를 얼마나 자주 한 개인이 생전에 알아낼 수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더 큰 뇌를 가지고도 길 잃은 유럽 탐험가들은 자르는 날이 필요할 때 돌로 된 주먹도끼 같은 것 하나 신속하게 준비하지 못했다.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소규모 사회에서 아직까지 석기를 만드는 개체군들은 양질의 도끼나 자귀를 만들기까지 몇 년에 걸쳐 문화적 전달과 개인적 연습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 커다란 몸돌을 정확히 어떻게 캐는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이 기간에 호모 엘렉투스의 어깨와 손목에 일어난 해부 구조의 변화는 강력한 던지기 능력, 다시 말해 사냥하고 죽은 짐승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유용한 기량의 등장을 시사한다. 오직 인간만이 빠르고 정확하게 던질 수 있다. 대조적으로 침팬지도 가끔 물건을 던지기는 하지만 침팬지의 던지기는 신체적으로 더 약한 사촌, 그러니까 우리보다 느리고 대체로 부정확하다. 그러나 초기에 던지기를 시작한 사람들은 아마도 돌이나 간단한 창을 던졌을 것이므로 던지기를 위한 해부 구조 조정의 진화에 문화적 진화가 강력하게 박차를 가했을 것인지가 당장 명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도 강력하고 정확한 던지기가 자동으로 발달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내가 다닌 초등학교 여학생 대부분처럼 자라는 동안 던지기를 연습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던지기를 그리 잘하지 못한다. 이제 당신이 아무도 뭔가를 던지지 않거나 가끔 던질 때에도 던지기가 느리고 목표물을 빗나가는 세상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라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작은 사냥감이나 새를 향해 돌이나 막대기를 던지는 실험을 해볼지도 모르지만 10중 8구 마치지 못하고 실망해서 더 알찬 성과를 올릴 길을 찾기를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더 나이 많은 본보기들이 빠르고 정확한 팔매질로 새를 떨어뜨리는데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베낄 수 있다면 오랜 연습 기간을 이겨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손이 아이들 몇몇이 목표물을 맞히는 연습을 하는 게 눈에 띄어서 그것을 따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예리한 문화적 학습자일 때만 이러한 관찰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 던지기 전통을 순조롭게 시키려면 특이하거나 운 좋은 개인 한 명이나 두세 명이 문화적 학습에 의존하지 않고 지난한 연습 기간을 버텨내야 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혼자 힘으로 던지기를 개발해야 하는 것보다는
그쪽이 더 현실적이다. 이와 같이 문화적 진화는 먼저 세련된 발사 무기를 만들어내지 않고도 던지기를 학습되는 관행으로서 선호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몇 장 안 남았으니까 13장 아니지 15장을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장에서 설명한 대로 동물의 행동과 추적에 관련된 노하우 조합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물통을 만들어 사용한 것이 엘렉투스에게 장거리 지구력 사냥 또는 죽은 짐승 취하기에 종사할 길을 열어주었을 것이다. 오래 달리기를 위한 해부 구조적 적응물 가운데 일부는 초기 호모에서도 나타나지만 엘렉투스는 그러한 적응물이 넘쳐났고 그 중에서도 긴 다리, 좁은 골반, 큰 궁둥이, 더 효율적인 머리의 열 발산이 가장 눈에 띄었다. 상황의 가속도가 붙은 160만 년 전부터 100만 년 전까지 새로운 기법과 재료가 엘렉투스 사회의 유적들에서 점점 더 많이 나타났다. 주먹토끼들이 같은 유적지에서 나온 것들을 포함해 주로 한 면에만 공을 들인 것, 단면 주먹토끼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양면에 공을 들인 것, 양면 주먹토끼로 진행한다. 이 토끼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큰 대칭성과 더 날카로운 날을 보여주면서 개량되었고 때로는 커다란 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림 15-1 참조. 주먹도끼를 만들던 조상들을 상상하며 돌을 깨보면 이 오래된 도구들이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실제로 돌을 깨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이거죠. 도구를 만들기 위해 한 새로운 기법이 확산 중인 문화 목록 안에 포함되었을 것이며 이 새로운 기법들은 돌을 깨기 위한 준비 절차를 포함해 더 복잡한 제조 방법들을 요구한다. 막 등장한 누적적인 문화는 유적지에 따라 기법도 관습도 달랐지만 축적도 고르지 않아서 기술이 사라지는 일도 흔했다. 때로는 심지어 자주 커다란 특유의 주먹토끼들이 기록에서 사라지고 더 단순한 토끼들만 남았다. 적절한 원자재를 한두 세대 동안 구하지 못한 개체군은 관련된 기법과 도구를 잃어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문화적 적응물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을 다루는 능력과 조리도 특정한 집단의 목록에서 한동안 누락될 것을 예상해야 한다. 앞서 5장에서 언급했듯이 불을 피우는 방법에 관한 지식은 심지어 현대 수렵 채집인의 목록에서도 이따금 누락되었다. 불 피우기는 그만큼 힘든 일인 거군요. 옛날에 무슨 영화였더라? 어떤 영화였는데 이제 거의 구석기인들이 주인공인 영화였는데 불이 꺼져서 불을 찾아서인가 제목이 아무튼 불을 막 찾아가지고 모험을 하는 우리 구석기 선조들이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140만 년 전 인류의 손가락뼈 화석에서 나오는 해부학적 증거는 섬세한 제주, 정밀 쥐기, 새로운 도구와 관련된 기법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엘렉투스의 가운데 손가락 밑동이 우리의 것과 구별되지 않고 현생 유인원과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로 바뀌었다. 이 새로운 설계는 정밀 쥐기를 하는 동안
관절을 안정시키고 손목과 손목 전체를 강화해 준다. 연구자들은 엘렉투스의 도구와 노하우에 장구한 정체기가 있었다는 가설을 두고 오랫동안 논쟁해 왔지만 그렇지 않았을 것임을 가리키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85만 년 전에 이르면 이제 뇌가 조금 더 커진 엘렉투스는 커다란 절삭 도구들의 두께를 줄이며 더 훌륭한 대칭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 아름다운 도구들이 연질 망치 기법으로 만들었음을 밝혀냈다. 먼저 변압불로 연질 망치를 만들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자면 더 많은 단계를 가진 더 긴 절차를 써서 더 훌륭한 기법상의 기량을 발휘해야 했을 것이다. 심지어 유적지마다 서로 다른 제작 방법과 상당히 다른 재료를 사용해 똑같은 결과물을 얻은 것처럼 보인다. 약 90만 년 전 이후 환경의 변동 속도가 빨라졌다. 수학적 모형에 근거하면 이 변화는 사회적 학습을 선호하는 선택압을 이미 문화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었던 종에게는 특히 더 선택압을 증가시켜야 했다. 그러나 변하기 쉬운 환경은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를 방해하고 억누르고 때로는 후퇴시키기도 했을 것이다. 문화적 진화가 지은 적응물은 국지적 환경과 자원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더 빈번한 환경 변화는 이용 가능한 동식물을 변화시키고 국지적 기후 양상을 바꾸어 버림으로써 이러한 문화적 적응물을 쓸모없게 만들었을 것이다. 같은 환경에서 한 벌의 문화적 적응물을 만들어 가며 수백 년 동안 살아온 개체군들이 환경이 한번 바뀌고 나면 결국 이동하거나 다시 적응해야 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조건에서도 더 복잡한 문화적 산물이 때때로 튀어나올 것을 예상해야 하지만 그런 일은 있다가 없다가를 거듭하며 드문드문 일어나야 한다. 예컨대 세련된 도구들이 엘렉투스의 커다란 뇌나 지능의 직접적 산물이 아닌 것은 우리의 세련된 도구들이 우리 자신의 영리함의 산물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우리는 엘렉투스가 갔던 모든 곳에서 똑같이 세련된 도구들을 보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서기 1500년 이후 지구 전역을 항해한 초기 유럽인 탐험가들이 동등한 수준의 기술적 복잡성이나 정교함을 가진 사회들을 마주쳤으리라 기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술적 복잡성을 생산하고 지속시키려면 사회적 연결망에 연결되고 사회규범의 활력을 얻는 집단 두뇌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는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의 징후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골란 고원과 갈릴리 산지 사이의 오래된 호숫가에 있는 게세르 베노트 야보크 유적지는 75만 년 전 무렵 한 사회의 생활상에 관한 풍부한 통찰을 낳아왔다. 광범위한 유적은 석기도 제작하고 먹거리도 가공하기 위한 구역이 화덕과 함께 존속했음을 가리킨다. 거주민들은 불을 다루었고 주먹도끼, 가루날 도끼, 돌날, 자르개, 뚫개, 긁개, 집게를 포함한 다양한 석기를 만들었다. 도구는 흔히 한 팀이 멀리 있는 채석장에서 옮겨온 거대한 석판에서 떼어낸
부싯돌, 현무암, 석회암을 가지고 현장에서 제작을 마쳤다. 현무암 판의 일부에는 채석 과정에서 지렛대를 사용했음을 가리키는 흠이 있다. 최고급 현무암을 잘 채석한 것으로 보아 누군가는 이 주제에 관한 축적된 노하우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이 집단은 식단이 다양했으므로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도 필요했을 것이다. 석기가 멧돼지와 설치류를 비롯해 코끼리, 사슴, 가젤, 코뿔소의 사체를 처리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사슴뼈에 남아있는 긁힌 자국은 수십만 년 뒤에 후기 구석기 사냥꾼이 만든 자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게셰르 베노트 야코브 주민들은 또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민물에 사는 개, 거북, 파충류를 비롯해 잉어, 정어리, 메기를 포함해 최소한 9종류의 물고기를 손에 넣었다. 이 물고기들 가운데 일부는 길이 1m가 넘는 큰 놈이었다. 여기에 더해 각종 씨앗, 도토리, 올리브, 포도, 경과, 마름 말고도 다양한 과일들이 있었다. 이 풍부한 식재료 속에는 물에 잠긴 가시연도 들어있었는데 가시연은 물가에서 한참 떨어진 물에서 자란다. 이곳 사람들은 또한 경과를 부수었고 도토리를 구워서 껍데기를 제거하고 아마 쓴맛이 나는 탄닌도 줄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도와 중국에서 수천 년 동안 해왔듯이 가시연 씨앗을 구워 팝콘까지 만들었다. 분명 이 시점에는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당신이나 나 또는 길 잃은 유럽인 탐험가들이 생전에 만들어낼 수 있었을 양보다 더 많은 노하우를 발생시키고 있다. 못 믿겠다면 가서 고품질의 현무암 판을 채석하고 완벽하게 대칭인 아름다운 주먹도끼를 만들고 코끼리를 한 마리 쓰러뜨리고 그 사체를 해체하고 불을 피우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꽃을 찾고 그런 다음 뗏목 한 척을 후다닥 마련해서 노를 저어 나가 가시연을 좀 따라 그 다음에 코끼리 스테이크와 팝콘을 즐겨보라. 물론 이는 이 옛 인류가 우리와 같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 루비콘강을 건넌 뒤 문화와 문화의 산물이 1차적으로 주도하는 유전적 진화의 궤도에 올라 있었다는 의미일 뿐이다. 이 시점에 이르러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의 문턱을 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의심스러울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군요. 게세르 베녹트 야코브에서 활동 이후로 그 다음 30만 년 만에 호모 에렉투스는 뇌가 1200세제곱센티미터로 확장된 것을 포함해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라는 새로운 종명을 받아도 마땅할 만큼 변했다. 이 기간에 돌촉이 달린 나무 투창을 포함한 발사 무기의 첫 번째 증거가 드러났고 다양한 돌날 생산 기법도 등장했다. 이러한 기법들은 유적지나 개체군 안에서 보면 일관되지만 개체군끼리 비교하면 분명 차이가 있었다. 독특한 도구 전통들과 자연 접착체를 활용하는 복합 도구들이 곧 뒤따랐다. 하이델베르겐시스는 또한 다른 유인원들과는 달리 인간처럼 귀를 말소리에 맞추어 보정해온 것처럼 보이고 이는 문화적으로 진화한 음성 의사소통 목록이 우리 유전자에 열심히 망치질을 해오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아직은 이러한 노하우와 기술의 조각을 다수가 기록에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듯 하고 한번 나타난 뒤 오래 존속하는 일은 최근 10만 년이 되어서야 시작된다. 하지만 이는 집단 두뇌에 의존하는 종에게서 예상되는 일일 뿐이다. 급변하는 환경, 집단 간 경쟁, 도전적 생태계가 집단 크기를 제한하고 군집들 간의 사회적 유대를 갈라놓으며 집단 두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현재까지의 증거에 의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아마도 우리를 뺀 어떤 현생 유인원보다 더 열심히 문화적 정보를 뭉치기 시작했으리라는 것. 그러나 어떤 특정한 도구나 노하우의 요소도 한 개인이 생전에 발명할 수 있을 것보다 더 정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한데 모으면 그 합은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는 한 개인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체군은 10중 8구 진정으로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의 궤도에 올라가서 직전 벼랑 끝에 서 있었을 테고 그래서 진보는 느리고 후퇴도 흔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노하우의 뭉치가 초기 호모의 진화를 주도하면서 이들의 뇌를 확장시키고 이빨과 턱을 작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180만 년 전에 이르러서는 아마도 문턱을 넘어서 있었을 테고 이제는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의 산물들이 우리 속의 유전적 진화를 주도하면서 우리 발, 다리, 장, 이, 뇌를 모양짓고 있었을 것이다. 후대의 기준에서 보면 속도는 느렸지만 도구 모음도 향상되었고 기법들도 점진적으로 추가되었다. 동시에 문화적 상실과 기술의 후퇴는 계속되었다. 75만 년 전 게세르 베노트 야코브에 이르면 우리가 거다란 짐승을 사냥하고 큰 물고기를 잡고 화덕을 유지하고 조리를 하고 복잡한 도구를 제작하고 거대한 석판을 옮기는 데 협력하고 다양한 식물을 채집하고 가공하는 하나의 문화적인 종을 다루고 있다는 데 대해 거의 아무런 의심도 남기지 않는다.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는 우리 종의 계통에서 오래된 것으로서 시초가 최소한 수십만 년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어쩌면 수백만 년을 거슬러 올라갈지도 모른다. 이제는 루비콘강을 건넌 게 왜 하필 우리 계통이었는지를 탐구해 보자. 예. 이제 15, 16, 17은 액기 쓴 것 같네요.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종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16장은 왜 인간이었을까? 17장은 문화적 진화가 만들어낸 신종 동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50페이지 정도 남았습니다. 예, 잘 읽었습니다. 자, 독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저는 여기에서 이제 오늘 하루 공부를 마치고 저녁밥을 먹으면서 소주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